안녕하세요, 오시마입니다. 어느덧 자전거 배달한 지 1년이 넘었네요. 그간 간간히 배달하면서 배달의 장단점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배달 단점보다는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요. 근데 내 이런 영상에 심심치 않게 반론이나 악플이 달려요. 대부분 배달은 할 게 못 된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다른 일을 해야 한다라는 댓글들이죠. 네, 맞습니다. 원색적인 비난 댓글도 있지만 뭐 이렇게 봐줄 만한 악플도 있어요. 하지만 얼마 후에 댓글을 스스로 지웁니다. 이 댓글을 보면 내 영상 내용을 반박하는 글 같지만 자세히 보면 조롱 그리고 자식 욕을 자기 나름 순화해서 써놨어요. 네 아들한테도 배달시킬 거냐? 거기에 웃는 아이콘, 이거 내 부모 욕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원래 댓글 잘 안 다는데 할 것도 없고 심심했던 차에 댓글을 달았죠. 이 사람이 내 댓글이 달리면 자기가 쓴 글을 지울 것 같아서 댓글 쓰기 전에 이렇게 캡처해 놨어요. 댓글 쓰고 나서 캡처해 놨어야 하는데 아쉬워요. 그리고 역시 내 예상대로 내 반박글이 달리자 지가 쓴 글이 창피했던지 바로 글을 지우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 누군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댓글 싸움 붙이고 자기는 바로 글을 지워버리는 일이 자주 있어요. 사람 약 올리고 시비 걸고 글 삭제하고 튀어버리죠. 아주 찌질한 행동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썼던 댓글 내용이 네 아들한테도 배달시킬 거냐라는 글에 그래 시킬 거다. 내 아들이 뭔가 다른 할 일이 있으면 애가 알아서 그 일을 하겠지만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바엔 배달이라도 해서 돈을 벌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 밖에 돌아다니는 게 더 낫다. 당신 푸사 사진과 아이디를 보니까 두부가 사람 이름은 아닌 것 같고 강아지 키우면서 사는 솔로남인 것 같은데 본인이 자식이 없으니까 남의 자식 욕을 하네요. 본인이 나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애가 다 커서 직장 생활은 힘들어서 안 하고 배달은 위험해서 안 하고 뭔가 나중에 큰일을 해보겠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만 있으면 아주 보기 좋겠어요. 작은 일을 잘하고 경험이 쌓여야 큰일을 하는 겁니다. 뭐 대충 이런 댓글 달아줬는데 얼마 뒤에 바로 댓글 삭제하더라고요. 대충 이 사람의 워딩을 보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식 부모를 끄집어내 타인을 살살 약올리는데 이게 저 사람 주변 사람한테는 먹혔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한테 먹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 댓글 보면 자기 주장에 나름 힘을 실기 위해서 오토바이 사고사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배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처음부터 어필해요. 저런 논리면 세상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건설 일용직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서서히 병들어가고요. 건설 현장은 낙하사고, 건물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난 일이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쿠팡 물류는 고된 노동에 시달려서 과로사에 노출되고요.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바뀌어서 삶의 리듬이 무너지고 한여름엔 찜통 더위를, 한겨울엔 강추위를 내 몸으로 버텨야 됩니다. 출퇴근 포함 12시간 이상 노동을 하니까 워라밸도 없고 쉴 여유도 없고요. 건강이 안 좋아져요. 한번 물류 풀타임 계속 일해보세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정신력으로 체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깨달을 겁니다. 실제 저 일들을 하면서 내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졌고 다른 사람들도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저는 병원 신세도 졌습니다. 물류에서 일하다가 엄지발가락이 다쳤는데 지금도 엄지발가락 감각이 무뎌요. 물류는 관리자가 눈치 주고 갈구니까 1시간을 넘게 일해도 벽에 기대거나 앉아있을 수 없어요.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여서 이 심리적 부담감이 큽니다. 기술을 배우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폭력, 폭언, 저임금을 버텨야 하고 어느 기술이든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이 워라밸, 퇴근, 주말 없이 기술 익히는데 올인한 사람입니다. 기술자들이 대단한 게 저걸 버틴 사람들이에요. 가족이나 지인이 기술자면 기술을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이 기술을 배우는 건 본인의 노력, 절실함이 제일 중요한데 좋은 사수를 만나야 하는 운도 따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 변호사, IT 기술자 같은 화이트 컬러 기술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기술이 체력을 요하고요. 위험하고 지저분한 현장에서 하는 일이에요. 막상 기술을 배우려고 해도 다른 일 알아보라는 말을 많이 듣고요. 거기서도 500 이상 벌려면 주말 없이 일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기엔 무리인 기술도 있고요. 일이 지겨워서 현장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결국 오야지가 되면 영업을 하고 사람 관리해야죠. 하지만 기술자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 사고랑 지병입니다. 오랜 시간 위험하고 불길한 현장에 노출되다 보니까 서서히 병들어가요.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 가는 건 이 원인이 있으니까 회사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서서히 병들어가는 건 원인을 알 수 없어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과거 나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나와 같은 병을 걸리고 난 걸 보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고소 고발 없이 스스로 치료해요. 현장은 시멘트 가루가 펄펄 날립니다. 언론에서 그동안 폐기물 시멘트를 지속적으로 보도한 거 아시죠? 그래서 새집 증후군이란 말이 있는 거고, 신축 아파트에 살면 아토피가 생기는 애들도 있을 정도인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이 좋을 리가 있을까요? 일용직 일하고 코를 풀면요, 새카만 먼지가 나왔고요, 가끔 무거운 거 들 때면 몸에 무리가 와서 며칠 고생했어요. 이대로 가면 진짜 골병 들겠다 싶었죠.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는 일상생활 중에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위험이 내 피부로 느껴지고 커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배달원이 자기 속력에 맞춰 천천히 달립니다. 하지만 일반 노동자의 현장은 사람이 죽어야 그때 위험한지 알게 되고요, 내 몸에 천천히 병 들어가는지 알아도 일단 지금은 버틸만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참고 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사무직도 스트레스, 과로로 자살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일들은 오죽할까요? 그리고 자꾸 기술 하는데, 그래 뭐 어떤 기술 배워야 하나요? 배달 세상 카페 보면 저런 말 하는 꼰대들 존나 많아요. 뭔가 자기가 진짜 어른인 거 마냥 저런 이야기 하는데, 내가 보기엔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냥 본인이 배달 외에 아는 게 없으니까 저런 말 하는 겁니다. 또는 지금 내가 배달 안 하니까 그 우월감에 저런 말 하겠죠. 실제 저런 말 하는 사람들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진짜 다른 일을 경험하고 배달하는 사람은 저런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배달이든 어떤 분야건 일반 사람들 수입의 1.5배 이상 버는 사람들은 자기 갈 길을 알아서 잘 개척해 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던 많던 배달로 꾸준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이미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대뜸 배달은 미래가 없고 위험하니까 다른 일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웃기지 않나요? 기술 배운다는 게 솔직히 굉장히 막연합니다. 기술 배운다고 장밋빛도 아니에요. 또 어떤 기술 배워야 되죠? 진짜 돈이 되고 희소한 기술은 일반인이 접근 자체가 힘들고 저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배워도 보통 사람들이 다 아는 기술이고, 그런 기술은 대체자가 많으니까 돈이 안 돼요. 지게차 잘 몬다고 누가 저거 기술을 쳐줍니까? 내 주변에도 더 나이 들기 전에 기술 배운다고 퇴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기술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꼰대가 왜 꼰대인지 아세요? 대안이 없는 말만 해요. 꼰대의 어법이 어떤지 아세요? 20대가 돈을 모아서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뭐 알바나 일용직 또는 배달을 하면, 꼰대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데서 일하면 안 돼, 공부해라, 기술 배워라 라고 말하고요. 그 젊은 친구가 돈을 벌어서 해외여행 가거나 아이폰 산다고 하면 꼰대는 애들이 돈 모을지 모르고 돈 쓰러 다닌다고 하고요. 그냥 연애만 하고는 20대한테, 그냥 연애만 해라, 결혼은 하지 말아라, 여자친구 좀 만나야겠다는 하는 애한테 여자 만나 데이트 비용 쓰면 젊어서 돈 모으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테크하면 망한다, 저축이 최고다.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새로운 일이 일어나려면 처음에 작은 해프닝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래. 사회에 진출한 20대가 단맛 쓴맛 보면서 알바로 돈을 모아서 혼자 힘으로 아이폰을 사던 해외여행을 가던 작은 성취감도 느껴보고 이성 친구도 만나고 헤어지고 배신도 당하면서 내 인생 철학과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데 그냥 다 하지 말래. 다른 대안은 제시해주지도 않아요. 실패할 거 뻔하니까 그냥 하지 마.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꼰대의 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성격, 환경이 다 틀려서 내 기준에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산업 현장에서 남자를 구하기 힘든 이유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다른 데 써먹지도 못하는 기술 배우면서 250에서 350 정도 받는 월급을 배달로 충분히 벌 수 있고요. 엄청 자유롭고 시간도 잘 가기 때문이에요. 하기 싫은 일 하면 시간 엄청 안 갑니다. 그럼 못 버텨요. 어차피 배달이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나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산다, 짠하게 봅니다. 어차피 인식은 도찐 개찐이에요. 내 개인적인 욕심과 생각으로는요, 제발 타인들은 중소기업 또는 기술직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국가도 성장 동력이 생기고 좋죠. 하지만 난 하기 싫어요. 다들 나랑 같은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저런 데서 일하고요, 나보다 돈 더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내가 배달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다른 일을 해볼까, 공부를 해볼까, 기술을 배워볼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젊고 기회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저런 생각이 들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세요. 지금 하는 일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는 일은 사회적 인식이 낮아요. 물류, 보험, 배달, 나이, 성별, 학력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하고 수준 낮은 사람도 저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런 일들이 좋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화이트 칼라 직업을 선망하는 이유가 높은 연봉, 복지도 있지만 저기 들어가려면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요. 대학이 사람을 거르는 겁니다. 저런 일자리도 아무나 다 받으면 사회적 인식이 낮아져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젊다는 겁니다. 30대 후반 40대가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 따윈 할 수가 없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다가 만난
사람 중에 뭔가 깨어있는 사람은 원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대기업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음악을 하던 예술을 하던 다른 일을 하다가 일이 안 풀려서 나이 먹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지,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는 허드렛 일, 그 일만 했던 사람은 그 일을 처음 시작한 그때 그 사고력에 멈춰 있습니다. 눈 오는 날 이렇게 배달하고 떠들었더니 몹시 피곤하네요. 들어가서 좀 잠 좀 자야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진짜 잠을 잘 자야 하루가 편안한 거 아시죠? 잠을 잘 자려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아이템이 베개, 매트리스인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탑토퍼에서 만든 매트리스를 협찬받아 한 달 동안 사용해 봤어요. 이 탑토퍼 매트리스는 침대가 없이 사용해도 참 좋습니다. 1인 가구들, 침대 놓기 비좁은 원룸에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딱 좋은 아이템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매트리스 위에서만 잡니다. 안 그래도 딸 침대 쿠션이 꺼져서 쿠션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좋은 제품을 찾았죠. 야! 잘한다 우리 아들. 아유 편하지? 우와 바짝. 영상을 보듯이 아이들이 방방 뛰어도 쿠션감이 아주 좋아요.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 댓글과 후기들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쭉 보세요. 내가 얘기해 봐야 이 지루할 뿐이죠. 그리고 포토 구매평을 남겨주시면 이 탑토퍼 25,000원 상당의 경추 베개를 전원한테 증정한다고 합니다. 25,000원짜리 제품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귀찮더라도 이 사진이 담긴 후기를 남기면 25,000원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마케팅 잘하는 회사들이 광고 마케팅만으로 자체 제조 공장이 없이도 여러 가지 잡화들을 팔잖아요. 이게 원래 탑토퍼 매트리스는 유명 브랜드 업체에 납품을 하던 제품인데 그쪽 사정상 주문량이 줄어서 이 사장님이 생산만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직접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직접 제조해서 파시는 거라 가격은 퀄리티에 비해 절대로 비싸지 않을 겁니다. 이 납품하던 업체의 마진이 빠진 상태에서 소비자분들한테 제품을 판매하는 거니까 가격은 합리적일 거예요. 나도 혼자 살고 돈이 넉넉하지 않았을 때는 돈 몇 푼 아낀다고 그냥 대충 바닥에서 아무거나 깔고 잤는데, 내가 자주 사용하고 장시간 사용하는 물건은 돈을 아끼면 내 몸만 힘들어져요. 육체적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잠이 보약인데 푹 쉬셔야 되잖아요. 이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탑토퍼 매트리스 사용해 보세요. 이 사장님이 꼭 한 달 사용해보고 영상을 만들어 달라 하셔갖고 진짜 한 달 이상 사용하고요,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광고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이 다양한 사이즈가 있으니까 4개 맞는 제품을 고르시면 되고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네이버 스토어팜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제 이 영상 아래 이 설명란에 제품 사이트 판매 링크를 남깁니다. 이거 보시고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기서 저 매트에 자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저 매트가 좋답니다. 아들 이 매트 좋아? 푹신해 이거? 엄마가 저 자면 안 될까? 탑토퍼 사장님이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구매 후 7일 내에 무료 반품, 내장품 꺼짐 5년 보증. 이거 사장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좋은 베개, 좋은 매트리스가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 줍니다.